네. 공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공매도가 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 다 아시겠지만. 예.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많은 영상 이미 다 보셨겠지만, 그래도 또 저의 특징은 쉬운 설명 아니겠습니까? 예. 공매도 빌공짜입니다. 빌공짜. 예. 매도는 파는 거예요. 쉽죠? 예. 앞에 근데 비어있다, 영어로 하면 empty. 비어있다, 한번 연상을 해보시죠, 여러분. 비어있다, 뭔가 좀 빈 느낌을 상상하다 보면은 없다는 느낌이 좀 드시죠? 예. 텅 비어서 없는 느낌. 뭐가 있어야 될 게 없는 느낌. 그럼 뭐가 있어야 될 건데 너는 없는 건데? 예, 소유권. 내가 내 물건 갖고 그냥 풀로 그냥 팔아! 이런 거는 완벽한 매도죠, 그냥. 예. 근데 뭐 좀 더 좀 빈 거 같은데 슬쩍? 소유권이 없는 거 같은데? 그렇죠. 소유권도 없으면서 남의 물건을 갖다가 냅다 팔어? 이거 완전히 이거 없는 놈이 뭔가 파는 거 같은데? 라고 해서 이게 공매도가 되겠습니다. 비어있는 사람이 냅다 파는 거. 뭐가 비어있어? 소유권. 그럼 어떻게 팔 수 있지? 소유권도 없는 게? 예, 빌려다 갖다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입 공매도라고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빌려다가 판다. 차입, 엔드 판다 매도. 그럼 처음부터 차입 매도라고 쓰지. 맞아요, 차입 매도. 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름이 그냥 공매도가 된 거예요. 그냥 차입 매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려 파는 거예요. 예. 예. 공매도 왜 하는 건데? 예. 여러분, 시장이 형성이 되려면 물건 갖다 파는 사람, 재료 갖다 납품하는 사람, 이게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이고 여기가 끝이야 라고 집어 던지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결국 시장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유튜브도 올리는 사람만 있으면은 소용이 없죠. 또 영상을 올리는 사람은 업로드하는 사람은 없는데 보는 사람만 많아. 그러면 또 재미 없어지겠죠. 영상을 놓고 주고받고 올리고 받고 팔고 사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유튜브가 잘 되는 것처럼, 예. 시장이 잘 되려면 다양한 시장에 대한 뷰를 가진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어야 그야말로 시끌벅적 왁자지껄한 시장이 됩니다. 이른바 완전 경쟁 시장. 예. 공정가액이 통용되는 시장.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내가 저 주식을 너무 좋아. 회사 너무 좋은데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믿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면 되죠. 예. 10,000원의 주식을 탈에 딱 써놓고 뜨뜻한 아랫목에 자고 일어나면 12,000원이 돼 있고 13,000원이 돼 있고 하면 아유 너무 잘 샀네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주식을 사면 돼요. 예. 근데 저 10,000원짜리 주식 저거 거품이 잔뜩 껴가지고 저거 회사 사장은 저거 사기꾼인데 저거 어떡하지 저거? 곧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믿는 사람은 시장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소극적으로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팔면 되겠지.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게 아니고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도 저기 분명히 거품이 껴있고 저거는 제 값이 아니야 라고 믿기 때문에 이건 떨어지는 게 정상이야 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시장에 참여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다양한 비율을 가진 사람도 시장에 들어와 라고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인위적인 발명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올라갈 거라고 믿는 사람 말고 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 너도 들어와. 시장에서 한번 싸워봐, 누가 이기나. 그래야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되지 않겠어? 사고 파는 거 말고. 그렇지. 지금 있는 가격이 낮아. 지금 있는 가격이 낮아. 그래서 앞으로 값이 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믿는 사람은 지금 사면 되는 거고, 지금 있는 가격이 높아. 내려가야 되겠어 라고 믿는 사람은요. 예, 여기서 거품이 빠질 수 있게 낮게 팔 수 있는 인위적인 발명품을 만들어준 게 그게 바로 차입 매도가 되겠습니다. 예, 무차입 매도까지 나가면 너무 이론이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뭐 저 이상한 어떤 세력들이 가가지고 막 주물러가지고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는 일단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매도가 있어야 제대로 된 시장이에요. 예.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 올라간다는 믿는 사람이 한꺼번에 어울려야 제대로 된 가격이 나오죠. 예. 그래서 공매도가 없으면은 그건 시장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맞기는 맞아요. 예.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0,000원짜리 주식을 친구한테 빌려와서 빌려왔죠. 그리고 시장에다가 냅다 팔아버려. 주식 어디 갔냐? 예. 요거 주식이라고 해볼게요. 10,000원짜리는 빌려줘라. 여기서 빌려와. 이쪽으로 해볼게요. 10,000원짜리는 줘봐. 여기서 빌려와. 그리고 시장에다 갖다가 팔아버려. 그럼 제 돈에는 얼마 있어요? 10,000원짜리를 팔았으니까 제 손에는 예, 10,000원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주식이 1,000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다시 이 주식을 사. 그래서 저는 1,000원을 또 지출했겠죠? 그리고 원래 빌려온 사람한테, 친구한테 그걸 갚아버려요. 핸드폰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저한테 거쳤다가 시장으로 나갔다가 다시 제가 사다가 제 자리에 갖다 놨어요. 핸드폰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출발해서 저를 거쳐서 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제 자리에 갔습니다.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모든 게 제 자리로 돌아갔어요. 제 손에는 얼마가 남았습니까? 9,000원이 남았어요. 핸드폰을 빌려와서 팔고 판 가격 중에서 다시 10,000원을 들고 있다가 싸졌을 때 1,000원 주고 사서 친구한테 갚았으니까 원래 있던 주식이 제 자리로 다 돌아갔는데 제 자리에는, 제 손에는 9,000원이 남았죠. 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사고 팔아가지고 돈 벌어. 라고 하는 게 공매도가 되겠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려하시거나 공매도 때문에 세상이 망할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과도하다. 공매도가 있는 게 정상이다. 공매도가 있으면요 거품이 안 껴요. 작전하는 애들이 막 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거 뭐야? 내용도 없고 형편없는 것들이 저 정도 밸류가 된다고? 그렇게 시장이 믿는 거야? 금방 거품 꺼지겠지. 야 그럼 우리는 떨어지는 데다 베팅하자 라고 해서 공매도가 막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값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적정 가치를 찾는데 아주 중요한 순기능이 있는 거죠. 이건 너무나 기초적인 얘기고요. 한 발 더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월급 받았는데 나 꽁돈 생겼는데 주식하면 어때? 한 1,000,000원 들이면 한 300만원 벌 수 있는 건가? 아우 좋겠다 이러면서 그냥 재미로 취미로 재테크로 하는 투자라고 할 때는 오를 거 뭐 없어?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이 집행해야 되는 자금이 300만원이 아니고요 300억이고 3,000억이고 3조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어디 3조 들어갈 데 없어? 이러고 그냥 삼성전자가 좋다고? 뭐 어디가 좋다고? 이러면서 그냥 3조 넣어요? 3,000억 넣겠냐고요. 그거는 아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문적인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가 1조를 넣으면 수익률을 5로 잡자. 뭐 10으로 잡자. 그러면 10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작전을 짜는 거다. 요렇게 들어갑니다. 10을 만들기 위해서 10이 가능한 수익 작전을 한쪽으로 이렇게 구사해 놓고 혹시나 우리 작전이 실패할까봐 그러면 10%만 투자했는데 실패하면 얼마예요? 얘 그냥 1조 넣었다고 해볼게요. 10%만 실패해도 1,000억 날아가는 거예요. 1,000억. 예.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거에다가 배팅을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만약에 실패됐을 때 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다른 작전, 이른바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반대 작전을 같이 걸어야 됩니다. 창이 있으면 칼, 아니 창이 있으면 방패. 예, 이런 해지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예, 요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이런 전략 없이 여러분 1조 넣을 수 있어요? 어떤 시장에? 여러분이 가상의 나라, 뭐 태국에다 투자한다, 저 베트남에 투자한다, 어디에 투자한다고 해볼게요. 이거 넣었다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안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건 할 수 없지. 이렇게 할 수 없지라고 하는 건 전문 투자가 아닙니다. 이건 기관이 아니에요. 할 수 없지라는 건 없어요. 올라갈 때는 어떤 작전을 통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올라가고
이게 안 됐을 때 반대적으로 해지하면서 갈 수 있는 작전은 뭐고, 그러니까 최고 수익률과 최저 수익률의 뭐 이런 차이는 어떻게 되는, 이번 작전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세워놓고 가는 게 진짜 투자지. 1조를 베트남에 꽂아놓고 1조를 미얀마에 털어놓고, 예? 1조를 뭐 태국에 갖다 놓고 올라가면 땡큐, 떨어지면 할 수 없지.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있어야 제대로 된 자금이 들어옵니다. 전략이 가능해요. 해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험 분산이 가능하고요. 해지라는 말은 좀 소극적인 말이죠. 수비한다는 의미니까. 방어한다는 의미죠. 근데 공격적인 의미에서 조금 같은 얘기지만 뉘앙스를 바꿔보면 이거를 롱숏 전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롱은 사는 거, 숏은 파는 거예요. 예. 한쪽을 사고 한쪽을 팔고 해서 딱딱딱 이렇게 페어링을 맞춰가지고 작전을 짜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이게 구성이 돼야 그 시장에 투자합니다. 샀다가 망하면 끝. 이런 단순한 1차원적 투자는 이거 투자가 아니죠. 예, 투자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런 시장이다 그럼 투자가 안 돼요. 예.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매도는 이론적으로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양한 시선, 거품이 꼈다, 이거 내려갈 것 같다는 시선을 가진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발명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기능을 해야, 창과 방패가 다 같이 기능을 해야 시장이 그야말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시장으로 갈 수가 있고요. 현실적으로는요, 이런 전략이 가능해야 위험 해지도 가능하고 롱숏, 사고 팔고 전략을 통해서 수익률을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금들이 드디어 노크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좋은 거네. 근데 왜 여태까지 이렇게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 예. 공매도는 그 자체로는 죄가 없어요. 근데 뭐가 죄가 있냐?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칼이 뭔 죄가 있어요? 회 싹 썰고 요리하는데 칼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이 칼을 나쁘게 쓰는 놈들이 있으면 그게 범죄의 도구가 되는 거지. 그렇죠. 공매도는 나쁜 게 아니라 불법 공매도가 너무 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입 매도. 빌려서 갖다 팔아야 되는데 이건 뭐 빌리지도 않은 것들이 빌린 척하고 판다든지. 예를 들어서 10개 빌려왔는데 그러면 10개 빌려와서, 아니 핸드폰 1개, 저한테 1개 빌려와서 1개를 시장에다 팔았는데, 핸드폰 1개 빌려왔는데 시장에다가 매도 주문은 막 10개를 내고, 그럼 나머지 10명은 저한테 물건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있지도 않은 핸드폰을. 이런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차입 매도를 불법적으로 많이 했어요. 장고 수량 체크도 안 하고, 없는 것 갖다 팔고, 심지어는 이렇게 핸드폰을 빌려왔다가 이렇게 팔면 나중에 또 사서 갚아야 되는데, 사서 갚아야 되는 날짜도 지각각이고, 개인들은 빨리 갚아야 되는데 양키들이나 기관들은 갚는 날짜도 마치 멋대로 연장해도 되고. 그러니까 가만있어 보자. 이거 공매도 하는 애들은 보니까 불법 투성이네. 그리고 같은 공매도 내에서도 우리 개인들이랑 힘 있는 기관들이랑 외국인들이랑 이거 규제가 차별적이잖아.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공매도가 좋은 거라고 그래도 보통 이 칼이면 공매도가 방패다 그러면, 그래서 칼과 방패를 같이 휘두르라고 해서 들어온 제도라고 인정해도 왜 너는 큰 방패를 쓰고 나는 방패가 없어? 이런 어떤 불평등함, 이런 게 문제였던 거죠. 이런 게. 예. 이론적으로는 공매도가 죄가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운용될 때 불법이 판을 쳤는데 아무도 안 잡아. 예. 또 무기 평등이 안 맞아. 쟤는 큰 거 휘두르고 나는 작은 거 휘두르고 싸우라 그래. 이거 뭐야 이거. 이래가지고 불만이 많았던 거죠. 어쨌거나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오래 갈 일도 아니었는데 정부가 2023년 11월에 기습적으로 전면적으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시켰어요. 이건 충격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방금 얘기한 거 있잖아. 잘못된 거. 불법 공매도 좀 잡아줘. 기울어진 운동장 좀 평평하게 해줘. 무기 좀 평등하게 해줘라는 요구는 얼마든지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이 뻔하거든요. 그거 하기로 마음먹으면 금방 해요. 근데 갑자기 이 정부가 한 건 뭐예요? 그렇게들 불만이 많으셨어? 야, 전면적으로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가 없는 시장은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전 정권에서는 아무것도 안 고친 것도 문제. 이번 윤석열이는 뭐 했냐? 그래? 그럼 내가 아주 그냥 싹 다 금지시켜. 이래가지고 시장을 또 작사를 낸 게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총선이니까 뭐 좀 공매도 금지시키면 주가 좀 올라가나 등등등 해서 워낙에 무식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말 그대로 시장 띄우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하여간 말도 안 되는 전면적이면서 기습적인 공매도 금지였다. 그러면 언제까지 개선할 거야 이런 얘기도 안 했다. 뭐 고쳐지면 할게요 하더니 결국 이게 1년 지금 17개월입니다. 1년 5개월이 흘렀고요. 횟수로는 3년이 됐어요. 2023년 얘기니까. 총선 지나면 될까? 6월이면 될까? 7월이면 될까? 9월이면 될까? 12월이면 될까? 해가 넘기면 될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됐던 공매도가 다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반가운 건가요? 반가운 거죠. 왜? 시장은 정상화된다라는 거니까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그럼 우리 시장도 이제 공매도가 있는 소위 말하는 어디다 내놔도 남 부끄럽지 않은 시장이 되는 건가? 그렇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그러면 뭘 개선한다고 그러더니 금방 될 것처럼 하더니 이게 1년 17개월이나 끌면서 했던 개선책은 뭔데? 이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그동안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공매도 빨리빨리 안 갚아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빌려다가 팔고 다시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 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90일 최대 1년까지로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 개인하고 이건 똑같이 어느 정도 평평성을 맞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옛날에 기한이 무기한으로 연장됐던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끝났는데도 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인정을 안 해. 야, 더 떨어질 거야. 떨어질 때까지 버텨. 그래가지고 연장전, 재연장전, 연장전까지 지네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는 지면 진 거지라고 해서 적어도 90일 안에 갚어. 사서 빨리 갚어 라고 해서 그때까지 만약에 주식이 안 떨어졌다 그러면 사서 갚아야 되는 고점에서라도 사서 갚아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어느 정도 평평해졌다. 어느 정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깊이 있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평평하게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이런 게 이제 그동안 제도 개선이 된 거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동안 왜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합법이고 빌리지도 않고 냅다 갖다 파는 그야말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인데 왜 이게 횡행했냐면요. 장부가 수기였어요. 수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수기 장부 있는 거 보셨어요? 없어. 더군다나 금융의 최첨단 영역에서 장부를 수기로 써? 이거 뭐 장난하는겨? 수기 장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뻥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라고 해볼게요. A팀이 야 우리 주식 좀 빌려와 그랬더니 빌려왔습니다. 몇 개 빌려왔어? 100주 빌려왔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B팀이 우리 공매 친다. 50. 그러면 잔고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빌려온 거 중에서 지금 50개는 매도 나갔습니다. 50개 잔고 남았죠? 근데 갑자기 C팀, D팀이 와가지고 우리도 아까 몇 개 남았다고? 100개 남았습니다. 오케이. 그걸 동시에 들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B팀, C팀도 동시에 50개씩 매도를 쫙쫙 체크해. 내가 이거 해도 상관없겠지. 아까 우리 팀이 보면 A팀이 100개 빌려왔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이에요. 근데 나중에 매출 전표 딱딱딱 모아가지고 한번 계산해보니까 웬열? 빌려온 건 100개인데 나간 주문은 150개네. 50개가 뭐야? 이게 바로 무차입 공매도가 나간 거야. 지 멋대로.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기장부를 쓰면서 제도가 느슨했다. 그럼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야! 50개가 지금 주문이 잘못 나갔어. 뭐 어떻게 더 빌려 지금. 그래가지고 뒤로 나중에 장부를 맞춘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안 걸리겠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나마도 양반이야. 나중에라도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뭐냐?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보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을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는 아정당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 지원금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현금을 꼬박꼬박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기셔야 합니다.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29만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5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 가능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입 수당이 가장 많아 현금을 최대로 줄 수가 있죠. 만약 다른 것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전화의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도 가능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청소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보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어차피 나중에 마실 거 실시간으로 빵꾸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안 들키면 안 맞추고 들키면 맞추면 되는 거고, 우리가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 막 때려도 모르는 거 아니요? 라고 해서 이 느슨한 시스템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나중에 나오게 되죠.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이냐? 느슨한 시스템. 전산화가 안 된 것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제도 개선이 일단 개인과 기관 간의 평평한 운동장 만들기 좀 신경 좀 썼고, 두 번째는 뭐냐? 전산화 시스템. 그래서 3단계에 걸쳐서 시스템을 이제 뭐랄까요? 통제한다. 첫째,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에 있다. 어떤 증권회사다. A팀이 주식 100개를 빌려왔다. 그럼 그 회사에 지금 잔고가 몇 개 있는 겁니까? 100개. 그런데 이제 B팀이 야 우리 이제 공매 친다. 50개 핑. 그럼 실시간으로 몇 개 남았어요? 50개. C팀이 와서 우리도 칩니다. 삥. 50개. 오케이. 그럼 이제 지금 남은 거 뭐예요? 0. 근데 갑자기 D팀이 와가지고 아까 100개 있다고 했지? 우리 친다. 핑.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B팀, C팀이 빌려온 거 다 매도 쳤는데, 그러면 D팀의 주문이 안 나가야 정상이잖아요. 예, 요거를 이제 자동으로 걸러서 실시간으로 주문이 튕겨내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못 믿을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니네들이 갖고 있는 거랑 니네들이 갖고 있는 잔고와 니네들이 있는 주문을 거래소와도 실시간으로 서로 맞춰보자. 그래서 1중, 2중, 3중으로 튕기면서 우리가 진짜 불법적인 공매도는 시스템에서 사전적으로 좀 걸러보자 라고 하는 게 이번에 완비가 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공매도는 원래 나쁜 게 아니죠. 공매도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운영해왔다. 시스템이 누수가 많았다. 느려 터졌다. 뭐 잘못됐다. 형평이 안 맞다. 그렇죠. 그래서 욕을 태바가지로 먹었다. 좀 억울했다. 공매도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예. 제도 운영을 니네들이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늦었지만, 그리고 또 오래 걸렸지만 어쨌거나 믿어보자고. 시스템이 완비됐고 적어도 사전적으로 잡게 되고 전산적으로요. 그리고 개인과 기관의 불평등한 것도 조금 평평하게 좀 맞춰줬다 라고 이제 당국이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공매도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빗장이 쫙 열리면서 시작해! 이러고 딱 터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매도도 매도죠. 그리고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가 공매도를 많이 칠지 안 칠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주식을 빌려가나를 많이 보면 돼요. 걔 빌린 애는 뭐야? 팔으려고 빌려가는 거지 뭐. 옛날에는 빌려간 거 대차잔고가 다 공매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시스템이 딱딱딱 잡아주니까 웬만하면 공매 대기 물량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대차 물량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대차 물량이 현재 그런 거 있으면 올려줘요, 피디님. 60조가 넘어요. 66조 정도 대차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빌려갔어요. 66조만큼을 빌려가서 슬슬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저만큼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1년
5개월, 17개월 동안 공매를 막아놓은 게 오늘부터 터진다니까요. 엔드. 그 막기 전 1년 5개월 전에는 모든 종목이 다 공매가 허용된 건 또 아니었어요. 위에 있는 큰 종목들만 허용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면적으로 모든 종목이 일시에 오늘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공매 물량이 쌓여 있죠.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안 봐도 그림이죠? 예, 단기간의 충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어요. 예. 이거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게요? 아, 그렇잖아요. 아, 매도할 수 없는 시장에서 매도 시장이 열렸는데 누구라도 하겠지 뭐. 저 66조 중에서 7, 80%는 다 풀리겠지 뭐. 단기간에 매도 충격이 있나? 있죠. 안 봐도 그림이죠. 이걸 뭐 분석을 그렇게 오래들 하고 계시냐? 당연한 걸. 단기간에 충격이 있습니다. 엔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별 종목들 충격 있을까요? 있죠. 아, 우리 주식 좋은데 쭉쭉 올라가지고 기분 좋았는데 제발 좀 더 올라줘라, 더 올라줘라, 비나이다 하셨던 거 있죠. 예. 성과도 별로 없고 펀더멘탈,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도 약한데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수급으로 올라갔던 거. 악재가 이거 좀 다음에 반영됐으면 좋겠네. 비나이다 올라갈 거 있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은 냉정하게 개별 주식은 예, 공매 충격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일시적 충격, 단기적 충격 있습니다. 개별 주식마다 충격받는 종목이 많아질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엔드. 중장기적으로는 어떨 것 같아? 매크로적으로는 어떨 것 같아? 시장 전체를 보면 어떨 것 같아? 요게 이제 조금 문제인데요, 여러분. 저는 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 공매가 없으면 큰 돈이 안 들어와요. 그건 상식이에요. 여러분이 기관이 펀드 매니저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해보세요. 공매 없는 시장에 돈 넣어요? 안 넣는다니까요. 왜 넣어요? 예, 한쪽 방향으로만 투자해야 되는 시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백도가 안 되는 시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돈을 안 넣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공매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이제 드디어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플레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엔드. 공매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아까 제가 핸드폰을 빌려와서 팔았어요. 그러면 제 손에 일단 얼마 들어있어요? 팔았잖아요. 판 돈 들어왔죠? 매도 자금 들어있잖아요. 돈. 10,000원 있잖아요. 10,000원. 요거 떨어지면 사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1,000원에 사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안 됐어. 내가 살 때가 아니야. 더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돈, 10,000원, 뭐 합니까? 가만히 놓고 있나요? 그럴 리가 없죠. 예, 이 10,000원 가지고 이제 뭐 사요? 올라갈 거 삽니다. 그렇잖아요? 올라갈 거 삽니다. 즉, 공매를 통해서 매도했던 자금이 노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다른 종목을 사. 어떤 종목 사? 올라갈 거. 올라갈 건 뭘까요? 거품 없이 올라갈 거. 오히려 단단한 거. 미래가 밝다고 기대할 수 있는 거. 떨어질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믿는 거에 이번에는 예, 롱으로 씁니다. 롱. 매입 씁니다. 써.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단기적으로 공매를 많이 맞은 종목은 하락 충격이 있겠으나 오히려 펀더멘탈이 좋아. 그런데 수급이 조금 딸렸거나 그동안 조금 뭐랄까요, 이 옥석가리게 약간 밀렸던, 인기 투표에서 좀 밀렸던 종목은 오히려 예, 쨍하고 몇 달 날 올 가능성이 일단 있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지고 수급이 좋아지기 때문에 시장에는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펀더멘탈이 약했으나 좋았으나 수급이 조금 딸렸던 종목은 오히려 풍부해진 유동성과 변동성의 혜택을 보면서 올라갈 종목들도 반대적으로 생긴다. 시장 전체라고 보면요, 더하기 빼기 이렇게 맞춰보면 예,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대충 이해가 되셨죠? 예. 근데 오늘 떨어지는 거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박시동 씨! 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다 파란불이에요. 왜? 오늘 풀린 날이잖아요. 가장 충격받기 좋은 날이 오늘부터입니다. 더군다나 악재 투성이에요. 내일은 뭔데요? 트럼프 아저씨가 조만간에 상호관세 연다고 한 D-Day D-1일이에요. 불안하잖아요. 또 드디어 헌재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이
어마어마한 계엄 내란 리스크를 빨리 해소해 주길 바랬는데 어느 국민 하나도 예측 못했어요. 이게 이렇게 길어질 거라는 건. 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뭐 어려워. 전 국민이 다 본 사건인데. 박근혜 그거 재단 몇 개 가지고 최순실이하고 말 가지고 장난 좀 쳤다고 탄핵됐는데 총칼을 들고 국민을 상대로 덤볐고 국회를 아작내고 선관위를 침탈하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영현 백과 종이 관을 주문했던 이 극악무도한 세력들이 총칼을 들고 덤빈 걸 봤는데 내란이 일어난 지 지금 며칠째요 오늘 120일째인가? 이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가도록 탄핵이 안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헌재가 탄핵 선고를 한 해 만에 하고 있고 자칫하면 길어진다. 몇몇 재판관이 지금 배째라 하면서 이대로 영영 탄핵 선고 안 할 작정이다. 소위 말하는 침대 축구 나 못해? 라고 배를 째고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판결문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2명의 재판관들이 4월 18일이면 퇴임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이 쪽에서 원하는 재판관을 들이밀어가지고 기각시키면서 판을 뒤엎는다. 또는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반작용을 통해서 그걸 저지하려고 한다. 이거 뭐예요 다. 상상할 수 없는 사실상 정치적 내전이고요.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12월 3일 이전에는 정말로 겪지 않아도 될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미얀마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위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오늘 그런 날입니다. 헌재의 최악의 리스크 상상도 못했죠. 저것들이 재판을 안 할 줄이야. 미친놈들이죠. 이런 리스크가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 있었고 내일 모레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하루 남았고 하필 이런 날 공매도가 풀리는 날 그래서 트리플 위기가 오늘 동시에 터진 날이다. 투자 심리 최악, 불안한 심리 최악, 도망가고 싶은 날 그런 날 공매도가 터졌기 때문에 시장은 맥을 못 춥니다. 하필이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 그래도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하면 참 답답하시겠죠. 저도 압니다. 다만 알 건 알고 짚을 건 짚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닥친 일은 어떻게 하겠어요. 공매도는 그렇게 바라보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매도 관련해서 위기의 포인트가 뭐가 개선됐고 그나마 공매도 관련해서는 어떤 순기능과 우리가 앞으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될지 조금 더 명확하게 그래도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용기 있게 드려봤습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공매도 찬양이야 그게 아니고요. 좀 지혜로우셔야 되겠죠. 이제 시작입니다. 단기 충격 시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이 헤지펀드라면 여러분이 기관이라면 어느 주식에 공매도를 때리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식은 공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단기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미리 도망가셔야죠. 파도가 치는데 언덕 위로 올라가셔야죠. 대비하십시오. 도망가세요. 엔드. 충분히 소화된 다음에 오히려 여러분도 그러면 공매를 쳤다 생각하고 매도한 거니까 그 자금으로 오히려 시장이 주목할 그 다음 종목에 신경 쓰십시오.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기대할 만한 본질 가치가 있고 호재가 대기 중인 그런 회사에게 오히려 잘 발굴해 보시면서 그럴수록 과감하게 아까 어떤 선생님은 또 그렇다면 나는 오늘 야수의 심장으로 올인 하신 분처럼 그렇다면 나는 반대적인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지금이야말로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덜어 계시겠죠. 이렇게 지혜롭게 시장을 대비하셔야죠. 무섭다고 그냥 도망만 가고 덮어놓을 게 아니고요. 정확히 아시자는 얘기입니다.